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따로 RTA라고 하는 로드 트랜스포테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두바이 도로교통국에 가서 그 면허를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바뀌었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비자를 받고 거주를 하게 되면은 UAE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의 오리지널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주면 이것을 새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2019년 작년 11월부터 한국과 UAE 정부의 그 MOU 그 협정 체결 변경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 같이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드라이빙 오리지널 라이센스를 거기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즉 요거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교환 형식이 되게 됩니다. 제가 RTA라는 그 도로교통국에 총 5번을 갔습니다. 하나의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어수선한 두바이 시스템이 조금씩 보였다고나 할까요? 제가 느낀 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근무 시간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한 2시 반 정도에 갔더니 거의 뭐 문을 마무리를 닫는다고 그 다음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간당간당하게 간 제 잘못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들이 뭐냐면 본인의 패스포트에 박혀있는 비자, 세 번째는 UAE 에미레이트스 ID, 여기 거주증이죠. 네 번째는 한국 오리지널 라이센스를 들고 와야지 갱신해주니까. 다섯 번째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한국어로 적혀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쉬운 아라빅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DMCC라고 해서 국제 프리존에서 일하는, 여기 이제 정부 계열이나 여기 공공기관 또는 뭐 여기에 소속된 회사들은 다르겠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에서는 여기 DMCC 프리존이라고 하는 곳에 그 허가를 받고 여기 브랜치를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추가적인 비용과 서류가 필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테스트, 눈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눈이 제대로 운전을 하기에 적합한 건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두 번째 튕겼던 게 이제 아이 테스트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테스트는 제가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 한화로 약 한 55,000원 정도 내면은 그 시력 테스트랑 생명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 증서를 들고 가면 되는데 그게 또 이제 검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내키지 않았나 봐요. 그게 검증된 곳이 아니고 종이가 정확한 A4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잘린 형태로 서트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 안경점에서 테스트했던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좀 빡쳐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갔더니 DMCC 서류가 잘못됐대요. DMC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두바이 오실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증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그룹이기 때문에 DMCC에서 발행을 하는 이 사람한테 면허증을 줘도 된다라고 하는 스탬프가 찍힌 서류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네 번째 갔더니 또 튕겼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운 건데, 트랜슬레이션, 번역증이죠. 한국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영어를 또 아라빅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국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적합한지, 그리고 뭐라고 면허증에 적혀 있는지를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번역 비용이 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하면 조금 저렴합니다. 여기 현지 돈으로 100디람이니까 약 한 3만원 정도를 내면 그것을 번역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빗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구글에 그 Legal Translation, 합법적인 번역소라고 치면은 그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를 담당했던 사람은 여기가 이제 리걸인지 아닌지 좀 수상해 보인다는 이유로 또 튕겼어요. 근데 이제 두바이 도로교통국 앞쪽에 그 Legal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번역소들이 몇 개 몰려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3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약 한 18만원, 20만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550, 600 디람이니까요. 저는 받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토탈 든 그 트랜슬레이션이 140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5,000원 정도가 나오죠.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큽니다. 이게 완전히 스탬프 하나로 돈 장사하는 것 같은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20만원을 내든 결국 5만원을 내든 결국 받기는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4번 튕기고 나서 5번째 가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서 약 한 30분 기다리고 또 이게 서류가 맞니 아니니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시간 끌어가지고 결국은 튕기고 했었는데, 어제 가서 요걸 받을 때는 정확히 한 3분 정도 걸렸어요. 이걸 받는데 최종 이제 수수료는 870 디람입니다. 한 3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토탈 비용은 아이 테스트 5만원, DMCC 서류 발급 3만원, 그 트랜슬레이션 5만원, 그리고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30만원 해서 토탈 한 43만원, 45만원 정도 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개개인마다 비용은 천차만별일 것 같고 총 영사관을 통하게 되면은 비용이 최고로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근데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아부다비냐 두바이냐에 따라서 같은 UAE 아니지만 법적으로 금액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요점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두바이 기준 2020년 2월 업데이트 기준입니다. 더러 주변에서는 2020년 2월 이후에도 본인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반환하지 않고 이것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소지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드라이빙 라이센스가 지금 뺏겨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만 별도로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 담당자별로 지금 숙지가 안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같은 RTA라고 하지만 하나의 폴리스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떤 스태프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상이 확실히 바뀔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다 달라서 너무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총괄하는 안내 리셉션에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야 미안하다 그냥 다시 돌아와서 준비해와라 이런 답변만 받았던 것 같고요. 한 큐에 바로 진행이 됐더라면 MOU가 물론 개정이 됐지만 저는 좋은 인상을 가졌을 수도 있을 법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갈 때마다 다른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그 주마다 그리고 발급을 해주는 청, 국, 도로교통국, 도로교통청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고 작년 말에 변경된 MOU로 인해서 한국 드라이빙 라이센스는 이제 반환을 하고 UAE 걸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면에서는 대략 한 30에서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타 많은 나라에 비해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은 약 한 200~300만원 가량 드는 여기에 있는 도로교통 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갱신이라서 훨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바꿀 수가 있긴 한데 이왕이면 이제 또 받았으니까 좋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드는 반면 좀 아쉬운 부분들과 시스템적으로 좀 허술하구나, 그리고 또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좀 권위적이고 위선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돌아가라, 서류를 제시해라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도 있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AE 그 카 쉐어링, 한국의 소카 같은 것들 잘 돼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을 봤더니 코로나로 인한 소독과 기타 절차들로 인해서 그 편수를 많이 줄였어요. 자동차 대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주변에는 이용 가능한 차가 많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라이센스가 있지만 카 쉐어링을 하기도 조금은 번거로운 상황이고 차를 당장 렌트하기도 조금 난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차 자체를 사는 것은 인터레스트를 제로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집차나 포드, 미국 그런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사망용 차나 좀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적당한 모델의 차를 사고 지금과 같은 환경 내에서 차를 보러 다니고 하는 것들에도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제가 운전을 오래 해본 현지에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관련만 제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기타 궁금한 문의점이나 또 다른 두바이의 생활상 궁금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두바이에 산다고 해서 모든 두바이의 모습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바이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적인, 특히 조금 익숙하신 지금 이 동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